네, 6월 모의고사 객관식 문항부터 주요 문항 해설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아직 여러분이 시험이 끝나지 않은 시간이라서 저도 그냥 금방 라이브로 풀고 지금 해설을 찍는 건데 풀이가 더 좋은 풀이가 뭐 혹시나 차후에라도 생각나는 부분이 있다면 좀 갈아 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객관식부터 문제를 볼 건데요. 1번, 2번, 3번, 4번 넘어가서 8번부터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번이에요. 함수 fx가 나와 있는데 일단 피스와이즈로 나와 있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6입니다. 언젠가 하면 x가 a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2x 빼기 a라고 나와 있어요. 언젠가 하면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함수 fx의 제곱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기 위한 모든 상수 a 값의 합을 물었으니까 a의 합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a의 합을 물었으니까 a 값이 하나로 나오지는 않는다는 얘기고 두 개 이상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하는 게 우리가 극한 문제 풀 때 누가 뭐래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꼴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연속 문제 풀 때는요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이게 형태를 파악하는 얘기를 조금 해요. 그래서 이 함수가 만약에 뭐랄까 연속 곱하기 불연속의 상황인지 아니면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의 상황인지를 먼저 구분한 다음에 문제를 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좀 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지금 결국에는 함수 fx 제곱이니까 fx 곱하기 fx의 연속성을 묻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만약에 fx가 연속이라면 연속 곱하기 연속은 바로 연속이 될 것이고 이게 만약에 불연속이라면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의 상황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선 여기서 먼저 이 함수에서 불연속의 의심 지점은 x 이퀄 a니까 a에서의 fx의 연속성부터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a의 왼쪽과 a와 a의 오른쪽을 관찰할 건데 지금 x가 a 이상인데 이 함수는 어차피 x 이상인 부분은 연속이니까 그냥 얘를 한 번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a를 넣을게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아래식에 a를 집어넣으니까 이게 a가 되겠죠. 그럼 넘어가주면 3a가 6이 되니까 a 값이 2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걸 나눠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 a가 2면 fx가 이미 연속성을 보장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fx 곱하기 fx는 연속함수의 성질에서 연속함수 곱하기 연속함수는 연속함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2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2가 아닌 상황을 또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2가 아니라면 fx가 불연속입니다. 그럼 이제 지금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을 연속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a 값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마찬가지 a의 왼쪽과 a와 a의 오른쪽을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따가 a를 집어넣으니까 제곱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의 제곱이 되고요. 우변은 여기다 a를 넣으면 a니까 그냥 a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거 마이너스는 뭐 없어도 되니까 4a의 제곱 마이너스 24a의 플러스 36이 a의 제곱이 될 거예요. 따라서 넘어가니까 3a의 제곱 마이너스 24의 a 플러스 36 이퀄 0이 되어서 3으로 묶어내주면 a의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8a죠. 네, 8a 플러스 12가 0이 되니까 요거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2에 a 마이너스 6이 나옵니다. 따라서 a 값은 2하고 6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문제 풀 때 전제 자체가 a가 2가 아니라고 하였으니까 2를 배제하고 여기서는 6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물론 문제 풀 때 이렇게 케이스 나누지 않고 그냥 a를 집어넣어서 양변 제곱을 하여도 답은 똑같이 나오죠. 근데 이제 이 문제가 6월이잖아요. 수능 문제에서 발전한다면 이렇게 분리하지 않고 풀었을 때 충분히 함정을 파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서 푸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답은요 2와 6을 더해서 정답은 8이 나올 거예요. 네, 답은
4번이었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칠판 정리 좀 하고 그 다음 문제 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9번 문제 풀게요. 네, 9번 문제는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내에서 일단은 다시 피스와이즈로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AN분의 1이에요. 언젠가 하면 요 N이 홀수인 케이스. 그 다음에 8배의 AN입니다. 얘는 언젠가 하면 N이 짝수인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12번째 항이 2분의 1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의 합을 구하라는 게 문제예요. 쌤 기억에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처음 나왔던 게 일단은 제 기억에 2019년 수능에 나형에서 21번에 처음으로 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수능이었죠. 2021년 수능에 가형의 21번에서 또 비슷한 문제가 나왔고요. 여러분들 예비시행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최근 유행이죠. 화두가 되는 것은 알아둬야죠. 뭡니까? 수열의 역춘원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문제 풀 때요. 12번째 항을 알고 있으니까 거꾸로 11번째 항, 10번째 항, 9번째 항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냥 이제 역추론, 그러니까 이 반대 정화식을 좀 만들어 놓고 시작할게요. 그럼 이제 n번째 항이라는 것은 이렇게 쓰면 되겠죠. a의 n 플러스 1의 역수입니다. 언젠가 하면 n 값이 홀수일 때. 됐죠? 그 다음 이제 얘는요. 8을 나누기 하는 것이니까 8분의 1의 a의 n 플러스 1 쓰면 되고 이때는 n이 짝수일 때라고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12번째 항을 알고 있으니까 그냥 거꾸로 역초를 잘 해나가면 되겠죠? 먼저 2분의 1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11번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 n 대신에 11을 넣는 거니까 홀수죠? 역수입니다. 2예요. 그 다음 이제 10번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 짝수를 넣을 거니까 이 녀석에 나누기 8 하면은 4분의 1 되는 거죠. 그 다음 다시 역수를 취하니까 4가 되고 다시 나누기 8을 하면 2분의 1이 됩니다. 아, 우리가 지금 역추론을 해보니까 이 수열은 주기성을 띠는 수열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여러분들 12번째 항이고 11번째 항이고 10번째 항, 9번째 항, 8번째 항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점점점 가서 우리한테 구하라는 거 4번째 항은요. 네, 그대로 똑같이 2분의 1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항, 2번째 항, 첫 번째 항 하면 되니까 2, 4분의 1, 4가 되어서 결국 구하라는 문제는 4하고 2분의 1을 더하여 정답은 2분의 9라고 뽑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금방 또 지우고 다음 문제 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문제는 n이 2 이상인 자연수에 대해서 곡선 두 마리가 나와 있는데 한 놈은 y는 이퀄 로그 n의 x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다른 놈은 y는 이퀄 마이너스의 로그의 n의 x 플러스 3 더하기 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두 녀석의 교점의 x 좌표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아지는 모든 n값의 합을 묻는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자, 제 기억에는 이제 드디어 우리가 9번부터 4점짜리로 들어왔죠. 조금 신경 써서 풀어야 되는데 저를 약간 충격으로 빠뜨린 문제가 2019년 6월달 가형에 14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 기억에 문제가 로그 2의 x가 나오고 마이너스의 로그 2의 8 마이너스 x가 나와서 뭐 이들의 뭐였더라 그때? 실근의 차이를 구하라고 했는가? 하여튼 뭐 그런 문제였는데 네, 요게 14번이었는데 문제가 꽤나 어려웠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무작정 식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은 한번 n이 어차피 자연수니까 발견적 추론에 의해서 대충 상황적 모습은 좀 그려두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했던 생각이 n 대신에 한번 2를 넣어봤어요. 그러면 y는 이퀄 로그 2의 x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 2의 x 플러스 3에 더하기 1 되는 거니까 너무나 기본형 함수니까 우리가 그릴 수 있겠죠. 네, 그럼 이제 최대한 그림을 이쁘게 그려서 어떤 상황인지 파악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로그 2의 x는요
먼저 점근선이 x축이죠. y축. x축이죠. 바보가. 네. 그 다음에 이제 1,0을 지나고요. 그 다음에 2,1을 지나는 요렇게 올라가는 함수가 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려야 되는 또 다른 함수는 얘는 마이너스의 로그 2의 x 빼기 3의 플러스 1 되는 거니까 먼저 요 함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겠습니다. 대칭 이동하면 요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1,0을 지나고 똑같이 이번엔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그럼 요 함수를 x축으로 빼기 3만큼 요 점이 하나, 둘, 셋 여기 마이너스 2로 오겠네요. 그 다음 y축 1만큼이니까 한 칸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점근선도 똑같이 3칸 밀리는 거니까 x 이퀄 마이너스 3이 점근선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면서 감소한 함수니까 요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이제 그들의 교점이 여기 나오는데 이 교점이 1과 2 사이에 존재하게끔 우리한테 요 n 값을 한번 변화시켜 보라는 얘기예요. 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 봐요. y는 이퀄 제가 로그 2의 x하고 y는 이퀄 로그 3의 x를 한 번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로그 2x나 로그 3x나 둘 다 1,0이라는 정점을 지나요. 그 다음 이제 수업 시간 얘기했지만은 제가 로그 함수의 판단의 기준선은 요렇게 y 이퀄 1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함수는 1,0과 2,1을 지나면서 그래프가 요렇게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밑이 3이면 3,1을 지난 거니까 좀 더 함수가 이렇게 더 내려가겠죠. 아,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n 값이 크면 클수록 함수의 증가폭이 점점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n 값을 잘 조정해서 요 교점의 x좌표가 요 사이에 있도록 하라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상황 자체는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문제풀이는 사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낫겠죠? 네, 어차피 지금 이 둘의 교점의 x좌표라고 하는 것은 방정식의 실그린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일단 먼저 판단, 이 방정식을 우리가 풀 수 있냐 없냐의 판단부터 해야 되는데 풀 수가 있습니다. 왜? 밑이 같은 로그 함수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풀게요. 로그의 n의 x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이너스의 로그 n의 x 플러스 3 플러스 1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항하면 여러분들 로그 n의 x에 x 플러스 3이 1 되어서 x의 제곱 더하기 3x가 n 나오겠네요. 자, 또 이제 이렇게 왔을 때 제가 또 느꼈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들 제 기억에 2017년 6월에 나형의 30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뭐 na-a의 제곱은 nb-b의 제곱은 뭐 2의 피승 이렇게 나왔던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거랑 좀 비슷하게 가볼게요. 자, 근데 우리가 로그 함수 문제 풀 때 사실은 처음부터 체크를 했었어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진수 조건이죠. 요거 양수죠. 그 다음 얘도 양수입니다. 그럼 이제 둘의 공통범위니까 여튼간에 x가 0보다 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 2차 함수를 다 그리는 것이 아니라 x가 양수인 부분만 그려주면 되겠죠. 먼저 저 2차 함수는 원래 풀로 그리면 이렇게 될 거예요. 빼기 3이고 0이 될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양수만 필요하니까 이쪽은 쓱 지우고요. 결국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우리가 원하는 x의 제곱 더하기 3x 그래프인데 x가 양수인 부분만 그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교점이 1보다 크고 2보다 작아지는 거니까 이 함수에 제가 만약에 1을 한번 넣어볼게요. 1을 넣으면 이 함수 값은 4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2를 넣게 되면 이 함수 값은 10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이렇게 옆으로 y 이퀄 4를 그었을 때 딱 교점의 x좌표가 1이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이렇게 y 이퀄 10을 딱 그었을 때 교점의 x좌표가 2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1과 2 사이에 있으라고 했으니까 결국 n 값은 뭐가 되겠어요? 4보다 크고 n이 10보다 작게 되겠죠. 그럼 이제 5, 6, 7, 8, 9가 되는 거니까 정답은요. 등차수리 합을 써서 7, 5, 35라고 답을 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네, 또 이제 칠판 지우고 그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네, 11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예요. 일단은 닫힌 구간 0,1에서
연속인 함수가 f0은 0이고요. f1은 1이고 그 다음에 인티그랄 0부터 1까지 fx dx가 6분의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가 다음 조건 만족할 때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인티그랄 마3부터 2까지 gx의 dx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자, 그럼 이제 조건 볼게요. 조건 가번은 gx라고 하는 함수는 또 필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f의 x 빼기 1, 그 다음에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가 하면 마이너스 1부터 x가 0 사이일 때, 그 다음에 그냥 fx예요. 언젠가 하면 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자, 그 다음 이제 나번 조건은요. 모든 실수에 대하여 g의 x 플러스 2는 gx를 만족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 문제 처음 봤을 때 느낌이 또 기억나는 기출이 19년 수능에 나형의 18번으로 나왔던 문제인데 문제가 꽤나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함수 방정식이 fx 빼기 3은 뭐 fx 플러스 2인가? 뭐 이렇게 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3이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여튼 이 문제 복습하실 때 찾아서 꼭 풀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네, 이 함수를 먼저 그려보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이 함수가 주기성을 띠고 있으니까 이 넓이를 구할 때 주기가 두 칸이니까 두 칸 끊어서 답을 구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선 제가 그림부터 한번 최대한 그려볼게요. 원점을 지나죠. 원점을 지나고요. 1,1을 지납니다.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 적분값이 6분의 1이라고 해요. 그래요? 그럼 이제 함수를 대충 이렇게 그려놓은 다음에 이 부분 넓이가 지금 6분의 1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원래 이렇게 풀면 안 되는데 시험장에서 문제를 좀 빨리 풀고 싶을 때는 그냥 fx 잡죠? 그럼 이제 적분하면 6분의 1에 x의 6승이 되고 0부터 1까지 집어넣으니까 이게 6분의 1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하여튼 뭐 일반성에 어긋나진 않지만은 그러지 마세요. 하여튼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제가 gx를 그려볼게요. 0부터 1까지는 fx니까 잘 그려놨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쪽은요. 얘를 뒤집어요. 뒤집습니다. 그 다음에 x축으로 마이너스 1, y축으로 이만큼이니까 네, 요렇게 옮겨간 다음에 다시 한 칸 올라가서 요렇게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쪽 부분 넓이가 6분의 1인 것을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쪽 부분 넓이는 6분의 5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 함수가 지금 주기가 2인 상태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래프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저는 한 주기의 넓이가 1이라는 것도 판단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죠. 그 다음에 2까지죠. 따라서 구하라는 게 인티그랄 마3부터 2까지 gx의 dx니까 저는 그냥 인티그랄 마3부터 마1까지 gx의 dx 플러스 인티그랄 마1부터 1까지 gx dx 플러스 인티그랄 1부터 2까지 gx의 dx로 답을 마무리를 지을게요. 자, 그럼 이제 마3부터 마1까지나 이쪽 부분 넓이 같죠? 그냥 2배의 인티그랄 마1부터 1까지 gx의 dx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 넓이가 1이니까 요건 2가 되겠죠? 그 다음 이제 1부터 2까지는 다시 또 이렇게 되나요? 네, 그럼 이제 요 넓이가 6분의 5라 설명했죠? 그래서 정답은요 6분의 17 나오겠습니다. 네, 정답은 2번이었고요. 또 이제 칠판 지운 다음에 12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2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삼각형에 관한 기하 문제고요. 일단 삼각형부터 그려보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가지고 지금 요 삼각형 ABC에서 AB의 길이가 요 길이가 4라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AC의 길이 요 길이가 5라고 나왔어요. 그 다음 이제 요 각을 제가 그냥 세타를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조건에서 코사인 세타의 값이 8분의 1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AC 위에 어딘가 점 D를 뿅 잡아가지고 똑같이 세타를 만들고요. 그 다음 변 BC 위에 또 E라는 점을 딱 잡아가지고 여기도 세타라고 잡아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D 됐죠? 자,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구하는 것이 선분 D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래요? 그럼 이제 요거를 제가 구하는 것을 X라 놓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일 먼저 보이는 상황이 여러분들 SAS의 상황으로 지금 요 변 길이와 변 길이, 그 다음 기인각의 코사인 값을 알고 있는 거죠. 따라서 코사인 법칙을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게 되면 BC죠. 선분 BC 길이의 제곱은 16 더하기 25 마이너스 2배의 4 곱하기 5 곱하기 코사인의 세타가 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코사인 세타 여러분들 이게 8분의 1이 나와 있으니까 2, 4, 8 예쁘게 지워지고 결국 41에서 5를 빼주니까 36이겠죠. 따라서 선분 BC의 길이는 6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아, 됐네요. 일단 요 길이가 코사인 법칙을 한번 사용해서 6이라고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럼 또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기하 상황이 없는지를 한번 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요 파란색 삼각형 자체가 이등변이죠. 그럼 이제 이 길이가 4라고 했으니까 요 길이도 4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이제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중선 이퀄, 수선 이퀄, 각의 이등분선이죠. 걔를 쓸지 말 좀 고민이 되는데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지금 이게 세타니까 여기가 얼마예요? 파이 빼기 세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주황색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한 번 더 사용하여 선분 CD의 길이를 구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선의 발을 쾅 내리게 되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코사인 값이 8분의 1이죠. 그럼 얘가 얼마? 2분의 1이겠네요. 그럼 요 길이도 2분의 1 되는 거니까 요만큼 길이가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림이 조금 복잡하니까 다시 요거 떼올게요. 그래서 주황색 삼각형 제가 요렇게 떼오게 되면 지금 요게 B고 C고 D까지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파이 빼기 세타인데 뭐 아까 우리가 이 4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 파이 빼기 세타를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 쓸 것인지 아니면 삼각형의 성질 쓸 것인지 해서 성질 쓴 거니까 얘는 뭐 필요 없는 정보니까 따로 안 쓰겠습니다. 요 길이가 4가 되고 요 길이가 4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C의 길이가 똑같이 6이라 나와 있고요.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이점을 잡아서 여기가 지금 세타가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주황색이 또 이쁜 이등변이 나왔습니다. 수선의 발 내리겠습니다. 그럼 요 길이가 3이죠. 우리가 요 길이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곱 뺀 다음 루트니까 루트 7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럼 요거 삼각형 요렇게 와서 여기가 지금 D고 E고 여기가 수선의 발이니까 제가 H라고 찍어 놓겠습니다. 요 길이가 지금 루트 7인 거예요. 근데 요게 지금 세타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코사인의 세타 값이 8분의 1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제가 빗변을 8K라고 설정하고 밑변을 K로 설정하면 여러분들 요건 얼마나 되죠? 제곱 뺀 다음 루트니까 루트의 63의 K가 루트 7 나올 거예요. 따라서 K 값은 루트 9분의 1 되니까 3분의 1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 여러분들 3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요게 얼마? 3분의 8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선분 DE의 길이는 3분의 8이라고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원래 그래요. 기하라고 하는 것이 결론 알면 되게 쉽지만은 시험장에서 만났을 때 그 압박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따라서 기하 문제는 좀 싫어해도 뭐 여러 가지 문제집들 가지고 연습을 좀 많이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 지우고 13번 문제부터 또 풀이를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13번 문제부터 또 풀이 이어나가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가 구간 0부터 1까지 함수가 주어져 있네요. 먼저 fx가 3이에요. 언젠가 하면 x가 0부터 1, 0과 1 사이에. 그 다음에 1입니다. x가 1일 때. 그 다음에 이 함수가 모든 실수에 대하여 요식을 만족하니까 주기가 1이라는 거죠. 그 다음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것은 시그마 k가 1부터 20까지의 3f의 루트 k 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함수의 식 나와 있으니까 가시화를 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구하라는 게 시그마 k가 1부터 20까지니까 양수인 부분, 즉 x축 오른쪽만 그림을 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림 그려볼게요. 그리면은 1부터 2까지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 2부터 3까지, 3부터 4까지 정도만 그려놓겠습니다. 0과 1 사이는 함수값이 3이죠. 3으로 쭉 왔다가 1일 때 함수값 1이죠. 또 3으로 쭉 왔다가 1이고요. 3으로 왔다가 1이고 3으로 왔다가 1이고 이렇게 함수가 그려지겠네요. 자, 그럼 이제 구하라는 게 요놈인데 일단은 상수는 앞으로 빼겠습니다. 3분의 1에 시그마 k가 1부터 20까지 k 곱하기 f의 루트 k라고 뽑아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뜻이 뭔지 모르겠으니까 일단은 시그마는 정의에 의해서 펼쳐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좀 해요. 자, 이제 3분의 1은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집어넣으니까 1 곱하기 f의 루트 1은 1이죠. 그 다음 2 곱하기 f의 루트 2, 3 곱하기 f의 루트 3 플러스 4 곱하기 f의 루트 4니까 2 해서 이렇게 점점점 나가는 수열의 합을 구하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이제 이렇게 펼쳐보니까 조금 감이 오는 게 결국 이 말이죠. 루트 k가 정수가 되는 포인트인 k가 1과 4와 9하고 16일 때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까지니까 16까지만 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들의 값을 한번 구해볼까요? 1 곱하기 1이겠죠. 그 다음 이제 지금 정수일 때는 값이 1이고 정수가 아니면 전부 다 함수값 3인 거니까 2 곱하기 3, 3 곱하기 3, 4 곱하기 1, 그 다음 5 곱하기 3, 6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점점점 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얘들을 더해야 되는데 따로따로 더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좀 아쉬운 게 뭔가 하면 제가 이 뒤에 3이잖아요. 다 3이니까 요게 3이고 얘도 3이고 그 다음 9도 3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3에 여러분들 1부터 20까지 합이니까 2분의 n 플러스 1이 되고요. 이제 우리가 두 개씩 더했으니까 두 개씩 빼줘야 되겠죠. 2에 1의 제곱에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뭐 그냥 계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두 배에 이제 1 더하기 4 더하기 9 더하기 16이니까 이렇게 20이죠. 그 다음 이렇게 20이니까 뒤에 게 60 빠지겠네요. 그 다음 얘는요. 이렇게 지우니까 10이죠. 그러면 630입니까? 630이 되겠습니다. 빼요. 여러분들 이제 570이죠. 까먹지 말고 앞에 곱하기 3분의 1이 있으니까 계산해주면 정답은 190이라고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됐죠? 네. 13번은 그냥 함수 잘 그리고 잘 추론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칠판 지우고 또 14번부터 문제풀이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14번 문제풀이 할게요. 일단 이제 어려운 문제죠. 두 문제 남았습니다. 14번. 일단 조건이 두 양수 P와 Q라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 함수 fx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9x 빼기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 gx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구하라는 게 P와 Q를 더해서 답을 내라는 문제고요. 이 조건 볼게요. 가번 조건 보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 gx가 절대값에 x의 f, x-p 플러스 q, x라고 나와 있습니다. 항상 절대값은 피스와이즈를 숨긴 거니까 무언가 꾸부가 있겠죠. 그 다음 이제 나번 조건을 보니까 x 이퀄 a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개수가 a가 한 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일단은 두 양수 피크라고 하는 것이 아직 문제에서 어떻게 쓰일지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먼저 확실한 것은 fx의 식이 결정되어 있으니까 미분하여 먼저 저 그래프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분하면요. f 프라임 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가 되는 것이고 이거 여러분들 3으로 홀딱 묶어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이 되어서 다시 여러분들 3에 x 빼기 3x 플러스 1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이게 도함수가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가 이렇게 되어서 이게 지금 마이너스 1이고 3이죠. 그럼 이제 내려오고 내려와서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게끔 그림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y축이 여기에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인데요. 지금 여기 얼마죠? 0, 마이너스 1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이거 계산해보니까 요 점은 여러분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을까요? 마이너스 1 넣으니까 마 1, 마 3, 풀 9, 마 12가 되어서 마이너스 16에서 9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7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요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이 만들어졌고요. 극소값도 구해보죠. 극소값이 3, 3을 집어넣으면 얘하고 얘하고 죽고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39네요. 네, 마이너스 39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최대한 신경 써서 fx도 그려놨는데요. 일단 이제 가번 조건부터 봐야 되겠죠. 문제 쉽지 않습니다. 이 조건이에요. 그래요? 자, 그럼 이제 x, gx라고 하는 함수가 절대값에 x의 f의 x 빼기 p 플러스 qx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보니까 fx가 3차 함수죠. 3차 함수를 x축으로 평행이동하여도 차수가 바뀌지 않습니다. 한 차수 올리니까 4차고요. 4차에 1차를 더해서 4차인 것 같아요. 오케이, 얘가 일단 알맹이 함수가 4차 함수인가? 요 알맹이 함수를 제가 만약에 hx라 가정한다면요. 그래요. 자, 그럼 이제 gx도 3차 함수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일단은 생각이 좀 많습니다. 전 처음에 생각을 이렇게 해서 3차 함수를 옮겨서 x를 곱한 것과 이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를 고민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이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푸는 문제가 객관식이니까 문이과 공통범위잖아요. 근데 사실은 작년까지 수리 나형에서 이런 테크닉을 물었던 적은 저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절대값의 ab라고 하는 것은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라고 쓸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함수를 제가 x, gx라고 하는 함수를 절대값의 x, 그 다음 절대값의 f의 x-p 플러스 q 이렇게 한번 잘라볼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 x가 양수이면 그냥 나올 것이고 x가 음수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제 먼저 x가 양수일 때는 gx가 절대값의 x 빼기 p 플러스 q가 만들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x가 0보다 작을 때에는 요 gx가 마이너스의 절대값의 f의 x 빼기 p 플러스 q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튼 이제 gx가 피스와이즈 이렇게 구성이 되었는데, 일단 요 알맹이 함수 보니까 전부 다 fx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아,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양수 pq라고 했으니까 어차피 오른쪽 옆으로 위로 밖에 옮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기억을 조금 해놓은 상태에서 앞부분을 좀 지우고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쪽을 좀 지워보죠. 자, 그래서 이제 gx가 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요. x가 0보다 클 때는요, 절대값의 f, x마 p 플러스 q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은 부분은 마이너스의 절대값의 f, x 빼기 p 플러스 q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이제 아까 fx를 지웠는데 다시 한번 잘 그려보니까 이렇게 되어가지고 마이너스 1일 때 이 함수가 마이너스 7을 지납니다. 이때가 제 기억에 극대값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한 칸, 두 칸, 세 칸, 3, 마이너스 39였죠. 엄청 밑에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0, 마이너스 12가 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가 이런 식으로 설명할게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왔습니다. 되겠죠? 그럼 이제 이게 지금 y는 이퀄 fx인데 얘를 오른쪽 옆으로 p만큼 그 다음 위로 q만큼 옮긴 함수가 일단 먼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돼야 되면서 그 다음에 미분이 안 되는 점이 한 점만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먼저 생각이, 일단은 여러분들 요 점이
원점으로 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이제 이 점을 원점으로 옮긴단 말은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7만큼 평행이동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함수가 이런 식의 함수가 될 거예요. 되겠죠? 근데 이제 이 녀석을 어떻게? 절대값 씌워서 양수인 부분만 그리는 거니까 일단 절대값 씌우면은 꺾여 올라가겠죠? 꺾여 올라갈 것이며 양수 쪽만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미분 불가점이 한 개는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 이제 x가 음수인 부분은 이 함수를 대칭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칭하니까 여기 지금 어떻게 그리지? 봐요. 대칭하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될 건데 이 녀석의 절대값에서 다시 또 왼쪽만 그리는 거죠. 잠깐만.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절대값 씌워서 왼쪽을 잠깐만요, 여러분들. 지금 이 빨간색 함수를 절대값 씌운 게 노란색이라면 노란색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럼 다시 이놈을 x축 대칭을 시키는 겁니다. 이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음수인 쪽을 그려주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그린 함수는 주황색, 그러니까 보라색으로 자, 보라색. 요렇게 왔다가 여기서 터치하고 다시 여기서 꺾여지는 이러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함수는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죠. 그 다음 이제 미분 불가점이 한 점이 되니까 결국 여러분들 P값이 1이고요. Q값이 7이 되어서 정답은 8이라고 나오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일단은 답이 나왔는데 여기서 또 무엇이 안 되는가 검증을 좀 해야겠죠. 일단 제가 아까 처음에 생각한 게 요 점이 원점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지금 맞은 거잖아요. 그럼 두 번째는 여러분들 봐요. 요 점이 원점으로 갈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위로 올린다고 쳐봐요. 위로 올리면은 함수가 이렇게 되겠죠. 뭐 3에서 이렇게 터치한다고 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이 녀석을 x축 대칭을 시키면은 그래프가 왼쪽 이 부분에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함수는 미분 불가점을 떠나서 연속부터 안 되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기를 보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네, 보기에 그렇게 큰 값이 없으니까 따라서 이제 정답의 후보가 누구였죠? 요 점과 요 점이 원점이 되게 되면은 어떻게? 그러니까 원점이 아니라 x축과 터치하게 되면 연속이면서 미분 불가점이 하나 생기지 않을까를 고민했었는데 요 점밖에 안 됐었고요. 그래서 정답은 8이라고 나왔던 겁니다. 네, 아시겠죠?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15번 문제고요. t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x에 관한 방정식이죠. 사인의 2분의 파이 x 마이너스 t. 그 다음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t가 0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사인의 2분의 파이 x가 t 혹은 코사인의 2분의 파이 x가 t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녀석의 실근 중에서 다시 또 집합 0보다 크거나 같고 4 미만의 구간에 속하는 가장 작은 값을 알파의 t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값을 베타의 t라고 한 거예요. 그때 보기에서 오는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말부터 엄청 복잡한데 한번 그래프부터 그려볼게요. 제가 처음에는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를 따로 그리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그래프 두 개를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것보다는 그냥 한 판에 그리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일단 요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옆에 좀 크게 그려볼게요. 자, 그럼 이제 사인 그래프 혹은 코사인 그래프는 원래 주기가 2파이잖아요. 이 주기를 2분의 파이로 나눠주면 네, 한 주기가 4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숫자가 4라는 것도 이 주기에 맞게끔 예쁘게 숫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요. 그래서 네, 요거 세 칸을 이렇게 잡을게요. 1 잡고 또 2 잡고 그 다음에 3 잡아 4 잡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대값이 1이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쭉 나가는 함수가 될 거예요. 이쪽에 선이 조금 안 이쁘네요. 네,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 먼저 제가 사인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사인 그래프는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게 되는, 여기는 들어가지 않죠. 빵꾸입니다. 그 다음 코사인 그래프 마찬가지. 감소, 증가 하는데 여기서 똑같이 빵꾸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t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옆으로 선을 긋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우리가 이제 저기 안에 있는 정수 정도만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자, 그럼 제가 만약에 y 이퀄 0을 그어요. 그러니까 요때가 여러분들 t가 0일 때입니다. 그럼 이제 알파의 0과 베타의 0이 주어지겠죠. 그럼 이제 가장 작은 교점은 여기죠. 네, 알파 제로는 0입니다. 그 다음 가장 큰 교점은 여기 생기나요? 그래서 이제 베타 제로가 여러분들 3이 되겠네요. 그 다음 몇 개 더 해볼게요. 이번엔 제가 이렇게 t 대신에 한번 1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작은 교점이 여기고요. 가장 큰 교점이 여기네요, 여러분들. 그쵸? 네, 여기는 빵꾸니까. 자, 그럼 이제 알파에 1을 1화 하는 것은 0이죠. 근데 이제 베타에 1을 1하고 하는 것이 1이 되겠죠. 하나만 더 그어볼까요? 마이너스 1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그래서 t 대신에 마이너스 1을 긋게 되면 여러분들 알파의 마이너스 1은 요 점이죠. 얼마? 1, 2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베타의 마이너스 1은 요 점이 여러분들 여기니까 3이 되는 거죠. 3.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옆으로 선을 그어서 만나는 교점들을 가지고 이제 알파와 베타를 설정하려는, 일단 이 문제 이해는 조금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요 수치는 좀 아깝다 해놨으니까 적어놓을게요, 여러분들. 알파의 0은 0이고요. 베타의 0은 3이에요. 그 다음에 알파의 1은 0이고요. 베타의 1은 1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파의 마이너스 1은 여러분들 2였죠. 그 다음에 베타의 마이너스 1은 3이라고 나온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 보기를 풀기 위해서 옆으로 선을 많이 그어야 되니까 일단 요거 지우고 그래프 다시 그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다시 한번 예쁘게 그려놓고 시작할게요. 이렇게 옆으로 쭉 가서 네, 그려놓고요. 최대값을 1로 잡고 최소값을 마이너스 1로 잡은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1이고 2고 3이고 4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사인 그래프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여기는 빵꾸. 그 다음 코사인 그래프도 감소하고 증가하고 증가할 텐데 여기서 빵꾸 해놓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기억 보기부터 보겠습니다. 자, 기억은요. 마이너스 1과 t가 0보다 작아요. 그러한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알파의 t하고 베타의 t를 더하면 요 값이 5가 되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개 선을 그었던 게 상당히 도움이 되겠네요. 먼저 이제 요게 t가 마이너스 1은 더해서 5라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0일 때는 여러분들 더하면은 1이잖아요. 그러니까 0은 빠진 것 같네요. 그럼 이제 요 사이에서 제가 t를 어떻게 긋던 간에 무조건 합은 5가 나와야 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거 보죠, 여러분들. 자, 제가 그냥 요 사이에 임의의 t 하나 걸게요. 임의의 t를 쫙 긋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이제 y는 t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작은 교점, 요 점이 지금 알파의 t가 되는 것이고 가장 큰 교점이 여기가 지금 베타의 t가 되는 거잖아요. 자, 기회 여러분들 당연하죠. 왜? 지금 보니까 요 그래프가 얼마? 여기 딱 2분의 5인가요? 2분의 5에 대해서 선대칭이니까 얘하고 예를 들어서 무조건 5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원래 삼각함수 문제를 풀 때 주기성과 대칭성을 빼놓고 문제 풀 수가 없으니까 기억은 아주 좋은 보기였던 것 같아요. 기억은 참입니다. 그 다음 이제 니은 볼게요. 니은이 좀 어려운데 제가 처음에 읽었을 때 해집합입니다. 베타 t에서 알파의 t를 뺀 거가 여러분들 베타의 0에서 알파의 0을 뺀 거라고 해요. 이 녀석의 해집합이 t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루트 2
까지인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 말이죠. 사인 그래프와 코사인 그래프와 처음으로 교점이 생기는 순간이 4분의 파이로서 함수값이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가 지금 여러분들 2분의 1일 때 요 함수값이 딱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언제나 경계점부터 확인하려고 하는데 이게 보이네요, 여러분들. 일단 먼저 아까 구해놨죠? 알파 0과 베타 0은 차이가 3입니다. 네, 요 값이 3이에요. 그러면 옆으로 t를 그었을 때 교점의 x좌표의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서 3이 나오게 하는 그러한 t의 범위가 0부터 2분의 루트 2까지인가 물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0일 때 확인했죠? 0일 때는 당연하죠. 그쵸? 제일 작은 놈 요거 알파 0, 그 다음에 베타 0이니까 네, 딱 3이니까요. 그 다음 이제 2분의 루트 1을 그어보겠습니다. 옆으로 쫙 긋게 되면 교점이 제일 작은 게 얘죠. 그 다음 제일 큰 게 얘인데 어차피 지금 요 모습과 요 모습 일치하니까 요때 얼마 여러분들? 딱 2분의 7 되는 거죠. 여기 4니까.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요게 y는 이퀄 제가 2분의 루트 2를 딱 그었을 때 요 교점의 차이가 딱 3이 나왔습니다. 만족하네요. 그럼 이제 얘를 벗어나게 되면 더 위로 올라가면 안 되는지 확인해보면 되겠죠. 더 위로 올라가 볼게요. 더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가장 작은 게 얘고 가장 큰 게 얘인데요. 얘는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0 플러스 별이라고 한다면은 얘는 얼마가 되죠? 4 마이너스 별이 되는 거니까 차이가 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가 4가 되는 게 아니라 차이가 3을 벗어나 버립니다. 맞죠? 그러니까 요 길이가, 그러니까 봐요. 요 노란색 길이가 딱 3이었어요. 근데 이 파란색은 길이가 이만큼 더 길어진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니은도 참입니다. 니은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디귿번 보기인데요. 디귿번 보기는요. 알파의 T1과 알파의 T2가 같아지는 그러한 T1과 T2에 대하여 T2에서 T1을 뺀 값이 2분의 1이라고 한다면 그때 T1과 T2를 곱한 값이 무조건 3분의 1인지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이죠. 서로 다른 옆으로 t를 그어서 최소가 같아져야 돼요. 확인해보죠,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친다면은 여기하고 여기가 같을 수가 없죠. 그렇게 쭉 올라오니까 일단 음수인 부분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위로 가보죠. 여기하고 2분의 1을 그어요. 그래요? 그럼 이제 요 점과 요 점 위치 달라서 또 안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 이건 맞네요. 여기입니다. 여기하고 여기가 같아지는 순간이 있겠죠. 그때 요 지금 길이가 2분의 1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 멋있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를 만약에 x를 한다면은 이 식이죠. 사인의 2분의 파이 x에다가 2분의 1을 더하는 것이 코사인 2분의 파이 x라 식을 놓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넘긴 거죠. 알았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뭐예요?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값이 2분의 1이죠. 양변 제곱 1 마이너스 2 사코라고 하는 것이 4분의 1입니다. 넘어가니까 여러분들 이 사코라고 하는 것이 4분의 3이 되어서 사코라고 하는 것은 결국 8분의 3이 되는 거죠. 3분의 1이 될 수 없습니다. 디귿은 틀렸죠. 네, 그래서 옳은 답은 기억, 니은 2번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시험이 끝나지 않은 시간에 좀 찍은 거라서 풀이가 조금 서툴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오프라인 수업하고 주관식 문항이나 선택 문항은 조금 이따가 촬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